해보면 해볼 수 있는 거지만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는 수강생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습니다. 이제 회차가 거듭될수록 이탈하신 분들이 많아지는데 들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봤던 것들을 리뷰를 해드리면 지난 시간에 CNN에 대해서 저희가 1회차 때 이해를 좀 했었고 그 CNN에 대한 대략적인 구조, 맥스, 뭐 컨볼루션 풀리, 컨볼루션 풀리, 소프트맥스, 뭐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뭐 소프트 맥스 해가지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들을 1회차, 2회차에 걸쳐서 좀 봤고요. 2회차에는 이제 그 관련된 이제 CNN의 변천사 중에서 뭐 르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봤었고 3회차부터 이제 망이 깊어질 때 구글 르넷부터 VG넷, S넷들을 봤어요. 그래서 망이 깊어질 때 생기는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거기에 뉴럴넷들의 대부분의 구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CNN을 백본으로 하는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봐야 될 부분들은 CNN 백본을 쓰는 거는 2014년까지 했는데 2015년부터 저희가 원 스테이지 인 요로 그리고 투 스테이지 디텍터인 RC는 계열로 나가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뭐 이해 안 되셨던 부분들은 이해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우리는 심지어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미지 리코그니션이라는 이런 범주에 저희가 영상 내에서의 대상을 탐지하는 디텍션과 그리고 그 대상을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개나 고양이 문제, 분류 문제를 저희는 소프트맥스를 가지고 이제 뒷단에서 해결을 했죠. 그리고 이 디텍션과 클래시피케이션 이 둘을 합쳐서 리코그니션이라고 저희는 부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이미지에 나오는 것처럼 자전거냐 사람이냐 자동차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디텍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각각 구분해서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디텍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구분해 보게 되면 저희가 트랜스퍼러닝이라는 거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다음 차수 시간에 배울 텐데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디텍션의 결과를 바운딩 박스 형태로 표시를 하게 되고 바운딩 박스로 표시를 하기도 하지만 이 위치를 나타낸다고 해서 요거를 이제 좌표 값으로 로컬라이제이션 형태로 아웃풋 값을 던져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바운딩 박스로 표시를 하든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값으로 로컬라이제이션 한 값들을 주든 그건 결국에는 우리는 박스 내 영상을 분류하는 걸로 분류하는 아웃풋 값을 결과 값을 내는 것으로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분류한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근데 지금 영상 인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이제 우리가 원 스테이지냐 투 스테이지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 설명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 사전 설명을 이해하셔야 뒤에 이제 원 스테이지로 나뉘는 요로와 투 스테이지에 알 수 있는 요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상 인식 작업이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지게 되냐면 분류, 영상 전체에 대한 분류, 위치 탐지, 영상 내에서 대상의 위치를 탐지하는 것과 영상 인식이라고 하는 위치 탐지와 대상의 분류. 그러니까 초기에 저희가 이제 CNN 같은 경우는 클래시피케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이었죠. 어떻게 보면 VG까지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거였고 대부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한정했지만 근데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내 영역으로 이제 세분화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의료 쪽에서 이제 어브노멀 디텍션 영역과 연결되면서 그 레종 디텍션이라고 해서 암이 악성이냐 양성이냐라는 이미지 디텍션 영역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고
그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영역에서 나온 유넷이라고 있습니다. 유넷이라는 것들이 의료 영상 기반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발전사가 처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로컬라이제이션, 오펙 디텍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으로 우리가 발전하게 된다는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죠. 항상 그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거를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클래시피케이션은 뭐냐? 그러니까 사진으로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구분하는 객체 하나에 대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로컬라이제이션은 뭐냐? 사진 속 객체에 바운딩 박스를 쳐서 이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건 뭐냐? 사진 속에 있는 여러 객체들을 각각 구별해서 디텍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건 뭐냐? 사진 속의 객체를 박스가 아닌 정확한 영역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영역으로 구분해서 정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넷이 나오게 된 거고 유넷이 발전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유넷에 관련된 부분도 다음 차수에 이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알게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도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냐,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냐. 네, 그러니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아래와 사진 같이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할 때 클래스가 같다면 그냥 구분하지 않는 거죠. 같은 영역 혹은 색으로 그냥 퍼슨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 잠시만요. 보세요. 뭐지? 아, 소리 잘 들리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안 들리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동영상들을 계속 찍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제 동영상을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공유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영상을 봤을 때 소리 끊기는 현상은 없었어요. 근데 소리가 끊긴 것 같은 현상들은 제가 말을 좀 빨리 할 때 발생하는 현상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말을 천천히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좀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멘틱 시그멘테이션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아래 사진과 이제 같이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할 때 클래스가 같아요.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구분하지 않고 같은 영역 혹은 색으로 분할합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5명의 사람이 있지만 그냥 퍼슨이라는 클래스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로 보게 되고 이렇게 지금 각 필살기별로 클래스를 계산해서 필살기별로 색을 칠해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뭐냐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가 같더라도 이 개체가 다른 것들을 구분해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 사진처럼 5명 모두가 사람인데 사람이라는 클래스지만 인스턴스로 구분해서 인식해서 각자 다르게 영역 혹은 색으로 분할해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합쳐놓은 타스크라고 해서 마스크 RCN에서는 이제 ROI라고 해서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의 약자입니다. ROI는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ROI 내에서 각 클래스별로 인스턴스인지를 구분하는 마스킹을 씌워주는 거고요. 그 후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통해서 계산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인스턴스가 있다고 판단된 픽셀들의 색을 칠해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이 본게임은 이건데요. 예. 자료는 제가 수업 끝나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영상 인식 모델은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알렉스의 알렉스넷 저희가 이제 기존에 저희가 CNN 받고 그다음 레스넷 CNN CNN 르넷 뭐 알렉스넷 받고 그다음에 구글 르넷 그다음에 의지넷 레스넷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두 종류로 이제 나뉘게 되는 가장 시발점이, 그러니까 시초점이 영역을 먼저 찾고 리전 프로포설을 먼저 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냐, 이 두 단계로 하는가에 따라서 RCN의 계열로 나눠지겠네요. RCN은 패스트, RCN은 패스터, RCN은 마스크 RCN. 근데 리전 프로포설과 클래시피케이션을 동시에 하는 유로와 싱글샷 디텍션이라고 나옵니다. 이 모델들로 나뉘게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리전 프로포설과 클래시피케이션을 나눠서 하는 모델과 그걸 동시에 하는 모델 중에 어떤 것들이 속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동시에 하는 모델들이 속도면에서 상당히 빨라요. 하지만 디텍션 성능은 낮죠. 그렇죠? 근데 영역을 먼저 찾고 그 리전 프로포설과 디텍션, 클래시피케이션을 구분해서 하는 친구들은 정확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스피드 면에서 낮아요.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영역 찾기와 분류를 순차적으로 하는 것들이 RCN의 방법들이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영역, 리전 프로포설을 찾죠. 리전 프로포설에 쓰이는 그 메커니즘은 셀렉티브 서치라는 논문이 따로 있습니다. 셀렉티브 서치라는 것들이 인터섹션 오브 유니온이라고 해서 그, 그러니까 이미지가 교차하는 지점의 합집합과 교집합으로 이제 어떤 디바이드를 해서 그 영역에 있는 물체가 내가 찾고자 하는 거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그런 것들이 셀렉티브 서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기법들이 리전 프로포설에서 사용하는 기법들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크롭 워핑, 그러니까 크롭이라는 거 아시죠? 이미지 자를 때, 필터할 때 크롭하고 워프에서 그 이미지의 특성에서 인베리언트 속성, 강건한 속성을 찾아내서 이 이미지가 이것이다. 이 이미지가 이걸 의미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끔 기반의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통해서 그것들을 구분해 두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쪽에서 하는 역할들이 ROI라고 해서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해서 내가 흥미를 가지는 영역들인 거냐, 아니면 각각의 이제 그 요소들을 구분해 주는 그 역할들을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것과 뭐 비비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게 이게 투 스테이지 섹터죠. 그리고 뒤에 말씀드린 게 뒤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 원 스테이지 섹터입니다. 영역 찾기와 분류를 동시에 한다라고 하는 건 요로와 싱글샷 디텍터의 방법인데, 두 개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멀리 이제 각각의, 여기 보시면 마지막 단에 보면은 그리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라고도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제 참 감이 오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장과 뒷장을 봤을 때 딱 뭐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까? 클래시피케이션 영역이 좀 달라지죠. 그죠? 그죠? 여기 똑같이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를 쓰긴 써요. 그죠? 하지만 여기는 SVM 클래시파이어를 쓰고 여기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쓴다는 거죠. 이런 약간 미묘한 부분들이 이제 논문이 전개되면서 어, 그것들의 특징들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연구들이 발전한다고 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쓰거나 비전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능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인터섹션 오브 유니온, 인 에버리 프리시전, AR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 인터섹션 오브 유니온이라는 게 뭐냐면 정답과 탐지해낸 결과의 영역이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성능 지표로 가져가는 거죠. 그죠? 두 번째가 인 에버리 프리시전인데, 여러 개의 물체가 탐지된 경우에 각 정확도의 평균이 몇이냐라는 게 이제 민 에버리 프리시전이고, AR이라는 건 에버리지 리콜인데
탐지해야 할 물체 중에 정확히 탐지한 개수의 비율의 평균이 얼마냐? 라는 거죠. 그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써보면은, 하나의 성능 지표로 모든 걸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성능 지표를 다 보고, 우리가 타겟팅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값을 기준으로 이 성능 지표에 대해서 논문도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능 지표가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논문을 썼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지점의 출력값이 이 세 가지 성능 지표 중에 대표 성능 지표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정교한 성능 지표를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면 그게 하나의 학술 논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크래프트 모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크래프트 모델에 대한 출력값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논문들을 이미 뭐 3년 전에 발표했었죠. 저랑 OCR을 같이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해하셨다고 보고, 제가 잠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논문 기반으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은 이제 변천사인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오버뷰를 잠깐 하자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관련된 연구는 이제 알렉스넷, 2010년에 알렉스넷 등장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4년에 구글넷, 비즈넷은 저번에 봤었고, 등장으로 이제 가속화됐죠. 그리고 2015년에 SL 등장으로 이제 딥러닝이 이제 드디어 인간의 판단 능력보다 우위에 섰다는 게 확실히 사람들이 이제 다 인지하게 되었고, 이런 관심사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특정 클래스가 이미지에 어디에 있는지를 예측하는 로컬라이제이션 문제를 풀고자 하는데 더 노력하게 되는 거죠. 로컬라이제이션 문제를 풀고 노력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리전 프로포셜과 클래시피케이션이 구분된 RC는 결과, 그리고 이걸 두 개 합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원스테이지 섹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관심사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특정 클래스가 이미지 어디에 있는지 예측하는 로컬라이제이션 문제로 이제 전환하게 되면서 원 스테이지 디텍터와 투 스테이지 디텍터로 나뉘게 되면서 연구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미지 안에 여러 가지의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와 그 물체는 어떤 종류의 물체인지를 판단하는 이미지 디텍션 연구. 아까 얘기했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같은 연구들이 지금 현재 2, 3년 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이미지 디텍션과 관련된 논문을 시간수로 정리한 그림은 이겁니다. 시장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논문은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인데 이 논문들을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 스테이지 디텍터, 원 스테이지 메소드라고도 하죠. 한 번만에 이미지를 한 번에 이미지를 디텍션할 수 있는 알고리즘. 그리고 또 스테이지 디텍터 메소드, 디텍터라고 하고 메소드로 해요. 그러니까 리전 프로포셜과 클래시피케이션을 나눠서 이미지 디텍션 완료하는 알고리즘.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볼 리뷰와 요로와 SD 알고리즘은 원 스테이지 디텍터 메소드에 해당하고 RCN 관련된 알고리즘이 투 스테이지 메소드다. 이거를 알고 계시고 뒷장의 그림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의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RCN은 오버피트, 뭐 멀티박스, SPP넷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RC는 계열, RCN은 패스트 RCN은 패스트 RCN은 이런 계열들은 이제 투 스테이지 디텍터죠. 투 스테이지 메소드라고 하고 요로는 요로 버전 1, SSD, 요로 버전 2, 그쵸? 그리고 요로 버전 3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RCNN, 패스트 RCNN, 패스트 RCNN 그리고 아스크 RCNN까지 지금 2017년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요로 계열은 지금 요로 버전 1이 지금 2010년에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SSD 요로 버전 2 2017년에 요로 버전 3 2018년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9년까지의 그 연구 방향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이 이 한 장의 장표에 이 연역도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나마 주의 깊게 봐야 될 논문들 중에 논문들이어서 이런 부분들 위주로 제가 뒷장의 장표들을 구성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RCN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UC 버클리라는 대학교에서 이제 발표가 된 논문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전 프로포절과 클래시피케이션을 분리한 거죠. 그죠? 가장 큰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 페이퍼를 보게 되면 페이퍼는 RCN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제목을 보고 여러분 추론해 보시면 되는데, Each Picture Hierarchy for Accurate Object Detection and Semantic Segmentation.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브젝트 디텍션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풍부한 피처의 개체적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야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해동이기도 한 논문이기도 해요. 이 어떻게 보면 이 RCNN 논문이라고 하는 논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게 RCNN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RCNN하고 똑같은 논문이 있는지 아는데 논문 제목은 다르죠. 다른 게 많고 이 논문 제목을 보면 오히려 더 어떤 뎁스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좀 보면 되게 재밌는 게 구글르넷에서는 열어봤잖아요. 구글르넷. 제가 지난주에. 단순하게 이제 분류 성능만 개선한 게 아니라 RCNN을 이용해 위치까지 포함한 오브젝트 디텍션 성능을 개선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RCNN 알고리즘 발표되기 이전에 대부분 오브젝트 디텍션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시프트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1주차 때. 시프트, 스케일 인베런트 피처 트랜스폼이라든지 호그, 히스토그램 오브 그레디언트에 기반한 알고리즘. 근데 시프트나 호그는 대부분 영상 내에 존재하는 그레디언트 성분을 일정 블락으로 쪼개가지고 그 경향성을 이용해서 대상을 검출하는 방식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버클리 연구팀은 이 DPM이나 호그 등을 이용한 디텍션 연구를 꾸준히 해왔던 팀이어서 그 한계를 정확히 알았죠. 그래서 2012년에 알렉스넷의 연구 결과에 자격을 받아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갈먹고 나는 성과를 디텍션에 적용할 수 있게 RCN이나 독특한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연구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구들이 뭐 이게 갑자기 톡 튀어나온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연결돼 있는 그 연결고리들을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연결고리가 보이시죠? 이 RCN이 왜 태동했냐? 그걸 딱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RCN이 원래 이 버클리 연구팀은 호그, DPM, 디지털 프로세싱 뭐 이런 메커니즘이라든지 호그 같은 이런 것들 히스토그램 오브 그레디언트를 연구하는 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RCNN의 독특한 구조를 그 알렉스넷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거를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연구를 해서 그 구조가 가장 중요한 게 워프드 VOC를 이용해서 CNN을 파인튜닝하는. 그러니까 워프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확대하는 거죠. 확대하는 거 이미지를 자체를 확대를 해서 그 이미지를 확대한 걸 가지고 그 안에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와 적어도 이제 0.5 IOU라고 하는 인터섹션 오브 유니온 해상되는 리전들을 포지티브로 하고 나머지를 전부 네거티브로 해서 파인튜닝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31개의 포지티브 윈도우와 그죠? 96개의 백그라운드 윈도우, 128개 미니 배치를 구성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고 해서 분류기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 방법을 적용한 거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이게 오버피트라는 논문인데 오버피트는 뭐냐면은 얘네도 뉴욕대예요, 뉴욕대. 얘네들은 뭘 했냐면은 이전에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해서 디텍터 자체 를 가져가잖아요.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해서 저희가 어, 피, 피처 맵을 구성할 때 그죠?
그 리셋티브 필터 같은 것들, 컨버전 필터 같은 것들 구성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얘는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각 위치에서 클래스랑 컨피던스 스코어를 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그레션 넷을 이용해서 위치를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 연산량이 많이 들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리고 이 바운딩 박스에 대한 스토리를 머지 앤 리젝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연구들을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SPP 넷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RCN의 문제점과 개선 알고리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앞에서도 보셨죠, 이 그림은. 그러니까 RCN 자체가 그 리전, 영역에 기반한 CNN 피처를 사용해서 디텍션 성능을 계산했지만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RCN 자체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에. 자, 조심하시죠. 알렉스넷에는 지금 연구 결과를 자극받아서 알렉스넷 기반의 패턴을 쓴 거예요. 자,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보시면 알렉스넷을 백본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입력 이미지 크기를 224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워핑이나 크롭을 사용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미지 변형이나 크롭으로 인한 손실로 인해 퍼포먼스 저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2,000개에 이르는 이전 프로포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CNN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이나 실제 러닝 타임이, 트레이닝 타임이 되게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특히 리전 프로포설이나 SVM 튜닝 그리고 이런 것들이 GPU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CPU에서만 동작하는 거예요. SVM이라는 알고리즘 자체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이제 주요 포커스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이 RCN에 나오게 된 거 잘 보시면 RCN에 나오게 된 거는 얘네들이 이 버클 연구팀은 기존의 호그 이런 검출 방식을 연구하는 버클리 연구팀이었어요. 근데 알렉스넷의 영역을 자극을 받아서 알렉스넷을 백본으로 두고 이런 디텍션을 어떻게 좋게 해야 되느냐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때는 성과가 있었지만 이거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백본 자체가 알렉스넷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입력 이미지의 크기라든지 그런 이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워핑이나 크롭을 사용했던 그런 변형들, 이미지의 손실이나 변형들의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출력값, 그러니까 어큐러시의 한계가 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 SVM 튜닝이라는 이런 것들이 GPU 사용에 적합하지 않는 퍼포먼스 저하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SPPC 넷이 나오게 되는데 SPP 넷의 가장 핵심 개념은 스파셜 피라미드 풀링인 거예요. SPP의 약자가 스파셜 피라미드 풀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문 제목이 이건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비주얼리 코그니션을 위해서 우리는 디컨볼루션 네트워크 안에 스파셜 피라미드 풀링을 두겠다라는 거죠. 그럼 스파셜 피라미드 풀링이 뭐냐? 이것만 알면은 끝난 거겠죠. 바로 이제 뒤에 이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자, 우리가 스파셜 피라미드 풀링이 뭐냐라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미지를 크롭을 해요. 크롭을 하고 확대를 하고 크롭을 하고 확대를 하고 크롭을 하고 확대를 해요. 컨버전 레이어를 통과하고 폴리파이트 레이어를 통과하고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뽑아지는 구조였잖아요. 기존의 이제 SPP 넷 구조가 아닌 기존 구조에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미지를 초기에 컨버전 레이어를 태운 다음에 스파셜 피라미드 풀링을 태우고 폴리파이트 레이어와 아웃풋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냐면 크롭이나 워킹을 하면 이 앞에 그림처럼 크롭을 했는데 워킹을 했어. 근데 이게 차야? 한이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왜곡이나 손실들이 발생한다는 이것처럼 잘 되면은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이 연산 속도의 저하 문제와 퍼포먼스의 저하만 일어날 뿐이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컨볼루션 레이어 다음에 스파셜 피라미드 튜닝 레이어를 두고 이 단계에서 피라미드 연산을 통해서 입력 영상의 크기를 피라미드의 연산을 통해서 입력 영상의 크기에 대응할 만한 바운딩 박스를 할 수 있게 되면 굳이 크롭 어플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 개념이 핵심 개념이에요. 그래서 SPP넷은 백오브 워즈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백오브 워즈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백오브 워즈는 어디서 들어봤냐면 NLP의 딥러닝 논문들에도 백오브 워즈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오브 워즈라는 게 뭐냐면 백오브 워즈란 특정 개체를 분류하는데
굵고 강한 특징에 의존하는 대신에 작은 여러 개의 특징을 사용해서 개체를 잘 구별할 수 있다는 어떤 사실적인 그런 거에 기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는 강건한 특성만 보기 위해서 프로파 어플을 뒷번하게 해서 이런 이미지에 대한 왜곡과 손실이 발생하는 걸 고려하지 못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작은 여러 개의 특징을 사용해서 개체를 잘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개념이 백오브 워즈라는. 그러니까 이게 왜 자연어에서는 왜 쓰이냐면 자연어에서도 여러분들 언어 규칙이 있고 단어 규칙이 있고 음문 규칙이잖아요. 그런 규칙들이 추가될 때마다 기존의 규칙이 깨져요. 그런 규칙에 의존하는 대신에 작은 여러 개의 조합의 특징들을 가지고 그 언어의 컨텍스트를 잘 구별할 수 있는 거에 기반하는 게 바로 백오브 워즈인 거예요. NLP에서. 그래서 자연어 처리에서는 인베리언트한 굵고한 특징에 의존하는 대신에 작은 여러 개의 특징을 사용하면 개체를 잘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저는 이제 자연어 딥러닝도 공부를 했었고 이미지도 했었고 음성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 여러 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공부는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SPN의 아키텍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RCNN이 RxN의 백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격감지나 이런 그 프로 워크에 대한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RxN에서 JFNet 같은 경우가 기존 신경망의 입력 영상의 크기가 고정이 되는 이유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이제 영상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풀리커넥트 레이어가 입력 영상의 크기에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파셜 프라이머리 풀링 넷의 설계자들은 백오브 워즈 개념처럼 여러 단계의 피라미드 랩에서 오는 자잘한 피처들을 풀리 커넥션 레이어의 입력으로 사용하고, 그죠? 피라미드의 출력을 영상의 크기에 관계없이 사전에 미리 정하면 더 이상 영상의 스케일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SPP-NET이 RCN에 비해 갖는 또 다른 장점 하나는 RCN 같은 경우는 각각의 후보 윈도우에 대해 프로퍼 워크를 한 후에 CNN 과정을 전부 거치는 거지만 SPP-NET에서 영상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체 영상에 대해서 딱 한 번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친 후에 해당 윈도우에서 스파셜 피라미드 풀링을 수행한 후에 이후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컨볼루션 과정을 건너뛸 수가 있어서 성능이 빨라지는 겁니다. 24배에서 100, 200까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RCN이 또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RCN의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이제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테스트 RCN은 얘 이름 자체도 테스트 RCN이죠. 그럼 얘는 뭘 하려고 했냐? 그러니까 테스트 RCN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민 에버리 피치죠. 이 RCN하고 SPP 넷보다 좋으며 학습할 때 이제 멀티 스테이지가 아니라 싱글 스테이지로 가능하다. 그 학습의 결과를 망에 있는 모든 레이어가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되고 피처 캐싱을 위해서 별도의 디스크 공간이 필요 없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논문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이 논문이. 그래서 패스트 RCN의 기본 구조는 이제 이 아래와 같은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여기 SVM이었잖아요. 근데 소프트맥스로 바꿨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은 원래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바꾼 게 보이죠? 얘 좀 바꿨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구분구를 보면 대충 보이죠? 그리고 ROI 프루닝 레이어가 프로젝션 이쪽이 좀 생겼네. ROI 패치 벡터. 요 부분이 좀 달라지면 되겠죠. 그요 부분하고 소프트맥스 요 부분이겠죠. 그쵸? 딱 보면 보이잖아요. 이게 이게 그림을 제가 이렇게 놓은 이유는 뭐냐면 전의 그림과 전의 아키텍처 RCN의 아키텍처와 그리고 SPP 대세 아키텍처와 이 아키텍처를 구분해 딱 한 장의 그림에 여러분들이 딱 놓고서 봤을 때 구분이 딱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논문을 이해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RCN에는 어디 백본이 뭐라 그랬죠? 응? 그런 것들 딱딱딱 하면은 되게 좋은 거죠. 그죠? 저는 그런 위주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패스트 RCN 망은 전체 이미지 및 객체 후보 영역을 한꺼번에 받아들여요. 그래서 컨볼루션과 맥스플링을 통해서 이미지 전체를 한 번에 처리하고 피트맵을 생성합니다. 근데 그 후에 각 객체 후보 영역에 대해서 ROI,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피처 맵으로부터
픽스드 랭스 피터 벡터를 추출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요거랑 유사한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봐요. SBP. 그래서 사람들이 페스트 RCN 할 때 스파셜 피라미드 풀링을 얘기하면 왜 이걸 얘기해야 되냐라고 바보같이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일정부분 차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요 안에 ROI 프로젝션 하는 요 ROI 풀링의 요 부분이 얘랑 상당히 유사한 거예요. 그럼 바보같은 질문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추출된 필스레이스 피터 벡터는 풀리 커넥트 레이어에 인가를 해서 뒷단에 오브젝트 클래스와 백그라운드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 소프트 클래스 부분과 각각의 오브젝트 클래스 위치를 표현하는 바운드 마스 클래스가 오게 되고 이걸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보이죠? 테스트 타임이 어떻게 이게 움직이는지 이런 그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또 테스트 RCNA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슨의 이게 이제 테스트 RCNA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레슨의 백본이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2주차 때 막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논문들과 3주차 때 레슨을 얘기해서 백번 얘기했던 것들이 이게 여기에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논문들에. 그러니까 레슨에서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미지 디텍션과 로컬 매저 성능을 위해서 패스트 RCN 방법을 약간 적용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패스트 RCN을 그렇게 이해하려면 아까 이렇게 RCNN, 스파셜 프리미엄 풀링넷, 그 패스트 RCNN 이런 계보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패스트 RCN 이어진 디텍션 분야의 계보를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표를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RCNN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2,000개의 후보 영역에 대해서 로그 로스 방식을 사용해서 파인 튜닝을 하고 컨버전 넷의 특징을 위해서 SVM에 대한 피팅 작업을 했었죠. RCN에서. 근데 얘가 소프트웨어에서 바뀌었죠. 아까. 거기서는. 실제로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의 영역에 알맞은 특기의 사각형 영역을 표시하고 위치 파악에 대한 학습을 했죠. 그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까 트레이닝 시간이 길고 대용량 전장 공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리고 SVM과 바운딩 박스 리그레스 학습을 위해서 영상을 후보 영역의 피터로 추천하고 그것을 디스크에 저장하고 이러는데 얘가 느린 이유가 GPU를 SVM은 GPU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느린 거잖아요. 객체 검출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페스터 알센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퍼는 Toward Real-Time Object Detection with Region Proposal Network.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Region Proposal Network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죠. 실시간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서. 그렇죠.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유사해요. 그리고 파운드버스 리그레이션 SV, 파운드버스 리그레이션 SV, 파운드버스 리그레이션 SV의 기존의 RCN에는 이런 식으로 갔던 것들을 이 앞단에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얘를 두고서 이런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얘를 글로벌 변수로 두자는 얘기. 그러니까 보면 RCN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객체 후보 영역에 대해서 개별적인 연산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느리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스파셜 피라미드 풀링넷에서는 스파셜 피라미드 풀링을 사용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거고 이게 바로 요 부분이죠. RCN보다 학습에서 3배 정도 빠르고 실제 용지 10배에서 100배 빠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SPP넷과 패스트 RCN 차이 뭐 SPP넷은 기존에 요게 이제 강점이었죠. 이게 강점이었어. 근데 얘를 이제 SPP라고 안 하고 여기서 ROI 풀링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SPP는 이렇게 스택을 쌓는 구조가 됐지만 얘는 딱 스택이 하나인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로 더 개선될 수가 있었던 점이 있어. 자, 그러면 이제 패스트 RCN은 아키텍처는 뭐냐? 이걸 이해하고 이제 보시면 딱 보이는 거죠. 이 리전 프로포설 네트워크 영역에 대해서 확대해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연산을 슬라이딩 윈도우를 했을 때 디멘전을 줄이고 어떤 이 클래스 레이어랑 이 REG, CLS 레이어랑 REG 레이어를 통해서 이 앵커 박스에 대한 디텍션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메인 포커스입니다.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했고 풀린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엔드투엔드 훈련이 가능하다. 하고 거기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로 버전 1에 대해서 잠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드는 링크를 드리게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세요?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가보시면 아 감사합니다 사진님. 사진님은 되게 열심히 참여해 주는 것 같아요. 여기 가보시면 제가 이제 어제 이거 만든 건데 이 중에서 페스트 RC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트 RCN을 보면은 RCN의 기본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페스트 RC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와 혹시 지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 성실이님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다현님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오프닝 콜앱을 눌러주면 돼요. 네, 항상 뭐 하던 대로 여기까지 오셨죠? 여기 드라이브로 복사. 아, 저는 로그인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드라이브로 복사하시면 바로 될 수 있어요. 구글 계정을 이게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응용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돌리다가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에러로그를 보고 저랑 같이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요새 이제는 드라이브로 복사를 하시고 런타임을 GPU로 해주시고요. 저희는 모드 실행을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어차피 GPU를 세트 안 하셔도 여기서 GPU로 잡아줘요. 이게 그 코드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래서 기셀에 있는 코드를 불러오고 여기서는 이 코드에서 임의로 이제 120장을 가져오고 바운딩 박스를 그리고 한번 딱 실행해 보시고 잘 되면 이제 제가 코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트레이닝 쪽에서 좀 오래 걸리긴 할 거예요. 그러면은 오래 걸리니까 코드 설명을 좀 하면서 잘 돌아가신 거, 잘 돌아가고 계시죠? 돌아가시면 코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돌아가시는 거. 자, 돌려놓고요. 자, 우리가 이제 투 스테이지 디텍터라고 했잖아요. 테스트 할 때. 여기를 통해서 객체 탐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GPU가 확인도 메모리가 충분할 경우 신호를 변경, 아까 GPU를 저희가 잡았지만 런타임을 초기화할 경우 여기서 이제 GPU를 세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테슬라 T4를 쓰겠다 이런 얘기고요. 데이터를 불러올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튜토리얼 부에 있는 TL 데이터 로드.py 파일로 페이스 마스크 디텍션 저희 그 마스크 디텍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굴에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근데 그거에 대한 예제를 여기 있어요. 데이터 코드들이. 얘를 여기서 가져와서 여기 안에 있는 얘를 돌려서 거기에 대한 요 디텍션 점 집에 대한 압축을 풀어보겠다. 이게 이제 데이터셋이니까. 데이터셋의 영역에 접근해서 요거 압축을 푸는 거고요. 그 데이터를 요 코드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853, 170. 그러니까 임의로 170장을 추출해서 테스트 폴더로 옮기고 나머지는 트레이닝에 쓸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이미지를 구분해서 둔 거고요. 그걸 보시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저만 하고 있는 거 알죠? 여기 클릭하셨어요? 데이터 부분? 데이터 부분 다 클릭하셨나요? 네. 여기 다 보이죠? 네네. 여기 다 보여요. 어노테이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걸 만드는 거예요. 여기랑 같이 교차해서 보시면 돼요. 보여서 여기 데이터 이렇게 지금 쌓고
테스트 쪽에는 170장, 170장입니다. 그래서 모델링에 필요한 패키지를 불러오고 그 데이터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쪽에서 이제 마스크 데이터셋 클래스와 데이터 로더를 정의를 해주고 배치 사이즈는 4로 배치 사이즈를 세팅을 한 거죠. 보시면은 어차피 RGB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모델을 불러와서 여기 터치비전에는 모델.점 섹션에 있는 요 모델을 사용해서 요 모델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사용하겠다. 왜냐면 저희가 학습하기 힘드니까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불러오고 저희는 더니 약속 트랜스퍼러닝만 한 거예요. 트랜스퍼러닝. 클래스만 구분할 수 있게 클래시파이어 레이어를 수정해주고 그래서 클래시파이어 레이어를 좀 수정해줘서 아키텍처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GPU 지금 쓰고 있다. 이거 쓰고 있다. 여기 토치 코다 is available 통해서 여기 페스트 RCNN이 어떤 내용을 구성되는지 보고 GPU 사용 가능하고 이걸 통해서 확인한 거고 모델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학습이 지금 수행 중인데 상당히 느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돌아가긴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GPU 세팅을 하고요. 여기서 우리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가져온 데이터를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어노테이션, 이미지와 어노테이션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저장을 했어요. 이렇게. 백십시장은 텍스트셋으로 빼놓고, 그리고 모델에 저장되어 있는 패키지를 불러오고 터치비전에 있는 이런 다양한 라이브러리, 트랜스폼 데이터셋 모델, 파이토츠 지원하는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세팅을 하고 그리고 바운딩 박스를 위해서 우리가 제너레이터 박스, 제너레이터 라베이블 이런 것들에 대한 좌표값을 기본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제너레이터 타겟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운딩 박스를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기본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데이터셋 클래스랑 데이터 로더를 정리해 주는데 저희가 토치 유틸 데이터 로더 함수를 통해서 배치 사이즈를 4로 지정해서 불러와야지 이제 저희는 좋기 때문에 불러왔지만 이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메모리 크기가 여유가 있으면 좀 자유롭게 세팅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 현재 콜랩에 있는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4로 세팅한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데이터셋을 가지고 구별을 해서 여기 지금 가져오게끔 마스크 데이터셋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이게 해오고 근데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을 전부 다 하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며칠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토치 비전에서 제공하는 디텍션 모델의 프리트레이닝된 모델을 활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 제공하고 있는 레슨넷 50으로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요거를 활용해서 얘를 트루로 두면 이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우리가 인베드에서 쓸 수 있어서 걔를 갖다 쓰기 위해서 여기 지금 세팅을 해준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트랜스퍼러닝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제 다음 시간에도 배우시겠지만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서 우리가 어떤 타겟에 대한 클래스를 몇 개를 구분할 거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넌클래스를 명시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넌클래스에 원하는 클래스 개수를 세팅을 하고 모델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 세팅을 하고 넌클래스를 지금 세팅을 하고 나중에 여기다 이제 세팅 값을 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델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4라고 하는 건 넌클래스가 4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데이터셋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페이스 마스크 디텍션에 대한 트랜스퍼러닝을 하기 위해서 페이스 마스크 디텍션 데이터셋이 3개의 클래스인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벗고 그냥 뭐 그런 데이터셋이거든요. 그 데이터셋이 4개의 클래스니까 여기에 백그라운드 클래스까지 포함해서 넌 클래스를 4로 세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GPU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디바이스를 지정해서 그런 모델을 GPU에 보내줄 거예요. 디바이스를 세팅해서 디바이스 푸다 여기 CPU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푸다에서 어베러블이 뭐냐면 GPU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CPU로 가라. 이런 이제 그런 로직인 거고요. 디바이스 세팅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GPU 사용하는 경우 GPU 세팅되는지 확인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FOX를 10으로 두고
그다음에 여기 옵티마이저를 스토캐스틱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세팅하고 여기 파라미터들을 모멘텀, 뭐 웨이 디케이 이런 것들을 세팅해 주고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저 내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세팅해 주고 학습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폭이 저희가 10번이니까 10번 돌아야겠네요. 그럼 일단 이걸 돌리면서 우리가 10분 쉬고 10분 뒤에 결과를 보고 말씀하는 형태로 가야겠네요. 이거 돌려놓으시고요. 돌려놓으시고 10분 쉬고 2시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돌려보시고요. 저 돌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일단 돌려놓은 걸 한번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돌려놓은 게 있네요. 돌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뭐 쉬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여기 마스크 여기 보면은 다 돌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다 도는 거거든요. 돌아가지고 마스크를 여기 마스크 쓰고 안 쓰고 안 쓰는 애는 빨간애 쓴 애는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표기가 되잖아요. 지금 쓴 애, 안 쓰네. 그쵸? 여기까지만 보셔도 참 많은 걸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돌려보시면 이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건 리뷰 차원에서 만들어 본 자료인데요. 그냥 여러분 뭐 쉬는 시간이니까 천천히 들어주셔도 돼요. 어차피 이 준비라는 게 참 그런 게 뭐 제가 여러분 뭐 계속 쉬고 있어도 뭐라고 못하고 안 쉬고 수업을 안 들으셔도 제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것들을 공유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자료가 준비한 게 많은데 참 2시간이 짧아가지고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좀 공유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 욕심인 거고요. 여러분들은 쉬면서 커피도 드시고 이렇게 좀 중간중간 화장실 다녀오시고 이러셔도 되잖아요. 솔직히 뭐 저희 주위니까.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화면을 다 끄게 한 이유는 뭐냐면 화면 켜 있으면 또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기도 하고 화면을 다 켜놓고 제가 예전에 준비했었는데 그러면은 너무 이게 더 끊기더라고요. 목소리가 더 끊기고 더 뭐 제가 진행할 때도 뭐 여러분들 얼굴 다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그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또 같이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이 컨텐츠를 잘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또 정리를 RCN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까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게 제가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실질적이고 실용적으로 더 쉽게 좀 표현할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봤어요. RCN 계열의 변증사를 따로 빼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 스테이트 디텍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리전 프로포절과 클래시피케이션 그 부분이 분리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리전 프로포절을 하고 피처 익스펙터와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SBM 리그레션 수단의 바인딩 버스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아까 그 전체적인 아키텍처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봤었죠. 위치를 찾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로컬리제이션. 그래서 물체가 있을 법한 위치를 찾는다. 그러면 리전 프로포설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는 하나의 이미지 안에서 사물이 존재할 법한 위치를 찾아 나열하는 과정. 요게 리전 프로포설이라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요걸 찾아서 뭐 할 거냐라는 거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한한다. 제한. 여기 있을 거야. 이 리전에 이런 위치, 이런 물체가 있을 거야. 라는 거죠. 그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는 건 뭐냐?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그 클래스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리그레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미지 내에 사물이 존재하는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는 문제예요. 예측하는 문제예요. 그러기 위한 타스크인 거죠, 타스크.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RCN을 바라보게 되면 RCN의 요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넣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너무 그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해서 쉽게 그러면 셀렉티브 서치를 이용해서 2,000개의 ROI,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를 추출합니다. 한 것을 기반으로 이 각각의 ROI에 대해서 워핑, 확대를 하는 거예요. 수행해서 동일한 크기의 입력 이미지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 워프된 이미지를 다시 CNN에 넣어서 포워드 이미지 피처, 그러니까 CNN에 넣어서 이미지 피처 벡터를 추출하는 거예요. 피처 맵들을. 그럼 그 해당 피처를 SVM에 넣어서 SVM 클래스 분류 결과를 얻고 그 분류 결과를 얻은 것들을 각 클래스에 대해 독립적으로 훈련된 바이너리 SVM을 이용해서 우리가 클래스 구분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각각의 ROI를 구하고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 독립적으로 훈련된 바이너리 SVM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많이 잡아먹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실제로 앞에 설명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 피처를 리그러스에 넣고 바운딩 박스를 조절해서 결국에 예측을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RCN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RCN의 한계가 첫 번째 이 친구에서
CPU 기반의 셀렉티브 서치를 진행한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전체 아키텍처에서 SVM 리그레서나 그죠? 보시면 아시겠다. 여기 SVM 리그레서 모듈과 SVM 리그레서 모듈과 이 CNN 이 모듈이 분리되어 있더라. 분리되어 있었어. 그리고 CNN은 고정되고 SVM과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 결과로 CNN은 업데이트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RCN 같은 거는 엔드-투-엔드 러닝이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를 모든 각각의 ROI,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CNN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넣어야 되잖아요. 이 넣어야 되는 것들이 2,000번의 CNN 연습을 한 번. 왜냐면 2,000개니까 2,000개니까 얘 다 2,000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학습과 평가 과정에서 너무 많은 타임 코스트가 발생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아까는 좀 어렵게 설명했다는 부분이 느껴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다 파악이 안 되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밥을 먹은 적도 없고, 술도 먹은 적도 없고, 여러분의 고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훨씬 이해하기 편하시죠? 혹시 어떠세요? 제가 답을 주셔야 알 텐데, 치는 시간이라서 물 수도 있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RCN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쉽게 한번 풀어봤어요. 동일한 리전 프로포설을 이용하되 아까는 각각의 그 리전 프로포설이잖아요. 약간 각각의. 이건 동일한 리전 프로포설을 이용하되 이미지를 한 번만 CNN에 넣어서 피처맵을 생성한다. 한 번만. 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 RCN의 성능을 많이 개선했죠. 속도 측면에서 많은 향상이 있었고 한 번만 하니까 피처맵을 먹기 위해서 CNN 한 번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CNN 구조상 피처맵은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에 ROI 풀링을 통해서 각각의 리전들에 대해 피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그리고 기본적인 CNN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여기 소프트맥스 바뀌었잖아요. 저번에 SVM을 했잖아요. 그죠? 이 소프트맥스 웨어를 거쳐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프로바빌리티를 구한다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ROI 풀링 레이어가 뭐냐라는 거 보면 딱 ROI 영역에 대해서 맥스 풀링을 이용해서 고정된 크기의 벡터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맥스 풀링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가장 큰 건 값은 얘고, 가장 큰 값은 얘고, 가장 큰 값은 얘고, 가장 큰 값은 얘니까 그겁니다. 맥스 풀링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맥스 풀링을 사용하면 연산량을 확실히 줄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아시죠? 예전에 제가 풀링 레이어 설명드렸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페스터 RCN은 뭐냐? 라는 걸 한번 보면 제가 기존에 바틀렉에 해당했던 리전 프로포설 작업을 GPU 장치를 수행해서 수행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리전 프로포설 네트워크 요 부분을 요게 핵심이라고 했죠. GPU에서 트레이닝할 수 있게 요 부분을 커스텀을 해준 거예요. 요 부분을 이렇게 커스텀 하게 되면 솔직히 이 부분에서 바틀렉이 걸리거든요. 병목 현상이 걸리죠. 전체적인 컴퓨터 코스트를 여기서 많이 잡아봅니다. 얘를 GPU로 돌려버리면 그만큼 전체적인 연산량의 퍼포먼스, 스피드가 빨라지죠. 그겁니다. 퀘스트 RC는. 그래서 리전 프로포설 네트워크는 리전 프로포설을 위해서 모든 연산을 GPU상에서 가져가도록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기존의 앞에서 셀렉티브 서치의 시간적인 단점을 해결할 대안으로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피처 맵을 보고 어느 곳에 물체가 있을 법한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의 포워딩만 수행하면 바로 어느 곳에 물체가 있을 법한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RPN이라고 하는 리전 프로포스 네트워크는 단순히 물체가 있을 법한 위치를 제한하는 역할이고 전체 클래스에 대한 결과가 아닌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아웃풋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그레이션 레이어는 바운딩 박스 위치를 잘 예측해서 해주는 거죠. 이게 페스트 RCN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모르는 부분들을 좀 용어 설명을 드리자면 리전 프로포설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물체가 있을 법한 위치를 찾는 거예요.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과해서 봤을 때 다양한 형태의 윈도우들이 존재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물체가 있을 법한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윈도우를 슬라이딩해서 물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코스트가 듭니다. 이유가 뭐냐면 개와 고양이겠지만 개와 고양이 있는 영역보다 배경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은 영역에 대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 슬라이딩 윈도우로 리전 프로포설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셀렉티브 서치라는 것들로 리전 프로포설을 해보자라는 이제 걸로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이 셀렉티브 서치는 뭐냐라고 한번 보면 인접한 영역끼리 유사성, 시밀러리티를 측정해서 큰 영역으로 차례대로 봉합해가는 거예요. 봉합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RCN과 페스트 RCN에서 차용한 방법론인 거예요. 셀렉티브 서치를 사용해보자. 기존의 슬라이딩 윈도우는 방식은 너무 많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안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설명하면은 시간이 오버될 수 있으니까. 아직 요로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전 방향이 이게 되게 중요한 장점입니다. 장점은 CNN을 이용해서 가기 전에 클래스를 분류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전체 프레임의 엔드투엔드 방식 학습이 안 됐어요. 따라서 글로벌 옵티마이저 솔루션을 찾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패스트 RCN이 나왔고, 패스트 RCN은 이게 피처 익스트랙션, ROI 플레이, 리전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 단계를 엔드투엔드로 학습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첫 번째 셀렉티브 서치가 GPU에서 추정되는 속도가 좀 느려요. 근데 패스트 RCN은 RPN을 제한해서 이 셀렉티브 서치 문제를 해결했고 전체 프레임워크를 엔드투엔드 학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많은 컴포넌트로 구성돼서 리전 클래시피케이션 단계에서 각 특징 벡터는 개별적으로 플리카이트 레이어에서 코드돼요. 이 부분 이런 단점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되게 좋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꾸 구성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종합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좋죠. 이거 저도 참 잘 따왔는데 되게 잘 만드셨어요. 여기 논문에서 따왔어요. 논문이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딱 하늘에 보이죠. SVN과 소프트맥스 변경됐고 여기까지 크롭 여기는 셀렉티브 서치는 동일하고 여기서 이제 ROI 플링이 도입됐네. 이 그림인 거죠. 이 그림 한 장이 끝난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이제 요 CNN 단계를 여기 셀렉티브 서치 단계를 여기 리전 프로포설 네트워크 RPN으로 사용했네. 사용했고 뒷단은 공일하네. 이게 핵심이네. 이게 한눈에 보이죠. 이게 한눈에 보여요. 여기 RCN과 패스트 RCN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리전 프로포설 쓰고 여기 동일하고. 그러니까 얘를 동일해서 이렇게 이거 한 장 만드는데 제가 자료를 잘 찾아서 그래도 다행히 쉽게 만들었어요. 이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오브젝트 섹션의 정확도 측정 방법인데 실제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랑 프레딕트 리절트랑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 트루 포지티브, 이거 혹시 아시죠? 트루 포지티브, 펄스 네가티브, 펄스 포지티브, 트루 네가티브, 방법. 프리시전 리콜 방법론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게 계산식이 요걸 기반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나온다는 것들을 보시면 돼요. 컴피던스 레벨이. 그러니까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정확도 같은 경우가 올바르게 탐지한 물체의 수. 트루 포지티브에 있는 애가 분자고 분모로 모델이 탐지한 물체의 개수라고 하는 이 트루 포지티브와 펄스 포지티브 이 두 개를 분모로 해서 정확도를 계산한다. 그리고 리콜은 올바르게 탐지한 물체의 수, 트루 포지티브를 분자로 하고 실제 정답 물체의 수, 그죠? 트루 포지티브와 펄스 네가티브를 분모로 해서 계산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전부 사물이 존재한다고 판단을 하면 재현율이 높아지고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매우 확실할 때만 컴피던스가 높을 때만 사물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정확도가 높아지지만 재현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드 오프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것들이 가장 핵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에버리지 프리시전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정확도 프리시전과 리콜은 반비례 관계를 가져요. 따라서 이제 에버리지 프리시전으로 성능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조감소 그래프로 넓이를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민 에버리 프리시전도 에버리 프리시전의 일종이죠. 그리고 인터섹션 오브 유니온은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바운딩 마스가 겹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겹치는 기수가 50% 이상일 때 정답으로 판정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바운딩 박스가 겹치는 비율이 스레시홀드인 거예요. 이 스레시홀드를 가지고 트루냐 펄스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되고, IO 인터섹스 오브 유니온이 트루 포지티브니 펄스 포지티브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고, ONT 디텍션 모델이 도출해낸 바운딩 박스가 실제 바운딩 박스와 유사한지 평가하는 속도는 인터섹션 오브 유니온으로 가져간다.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NMS라는 게 뭐냐? Non Maximum Suppression이라는 게 뭐냐?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NMS. NMS가 뭐냐라는 거죠. 객체 검출에서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는 하나의 인스턴스에 하나의 바운딩 박스가 적용돼야 돼요. 따라서 여러 개의 바운딩 박스가 겹쳐 있는 경우에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에 하나로 합치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터섹션 오브 유니온의 특정 인계값이 인계점 이상인 중복 박스는 제거해서 그렇게 깔끔하게 떨어지게 해줘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방법론이 NMS. 그래서 중복된 바운딩 박스를 줄이는 방법. 예,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요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로. 이것도 여기까지 잘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로의 변천사입니다. 요로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로는 원스테이지 디텍터라고 했죠. 리전 프로포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방에. 이 친구가 논문이 나오게 된 거는 2015년 You Only Look Once의 약자형이 You Only Look Once 한 번에 난 널 알아보겠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의 리얼타임 오브젝트 디텍션의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되죠. 이 논문 보시면 유의할 부분이 여기 보시면 나와요. 버전 1은 2015년에 8월에 서밋됐고 버전 5가 2016년에 계속 개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친구들이 이 논문을 You Only Look Once라는 건 뭐냐면 이게 2016년 6월 27일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회 TVPR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로가 공개됐어요. 그 워싱턴 대학교에 이제 컴퓨터공학부 다니는 대학원생 중에 한 명인 조세수 레드먼이라는 친구가 발표했어요. 이 논문을. 이게 이때 왜 이게 주목받았냐면은 객체 탐지를 실시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에 적용될 수 있겠다 하는 어떤 고무적인 일들이 발생한 거죠. 기존에도 이제 사진을 통해서 이미지를 분석하는 알고리즘들이 존재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도와 현재 시간은 트레이드오프가 있거든요. 근데 정확도를 높일수록 그만큼 공작 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약간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면서 이미지에 해당 객체를 표시해 준다. 약간 그런 접근했던 거예요, 요로가. 그래서 기존 거보다 훨씬 정확도 높았어요. 그래서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면서 이미지에 해당 객체를 표시해 주는 마스크 RCN의 경우에도 아무리 빨라도 5 FPS의 성능을 나타냈는데 이 친구는 요로의 이 친구는 객체 정확도는 이제 마스크 RCN보다 좀 약간 떨어지지만 실시간에 근접하는 퍼포먼스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민 에머리 프리시전하고 여기 FPS 이게 보이시죠? 보이시지만 여기 지금 요로가 63.4예요. 근데 거의 리얼타임 디텍터 63.4고 여기 패스트 뭐 여기 뭐좀 마스크 RCN 패스트 RCN 이거 보면은 민 에머리 프리시전이 얘만큼 뭐 높지도 않아요. 이렇게 좀 높다고 하지만 이게 뭐냐면 트레이드오프를 극복하면서도 크게 차이 안 나면서도 속도는 엄청 빨라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보면은 베스트 RCN은 70이잖아요. 미네랄 프리시전이 이 요로보다 6 지금 현재 보면은 거의 6.6 정도 차이 나나요? 근데
요로랑 VGG 이런 결합 모델로 확률 퍼포먼스를 끌어올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요로 VGG랑 66.4랑 70 하면은 3.6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렇게 성능을 끌어올리면서 속도까지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관점들이 접목된 거죠. 그래서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요로의 핵심 동작 원리는 뭐냐? 먼저 입력 이미지를 S 곱하기 S 그리드 셀로 나눈 다음에 각 그리드 셀에서 물체 중앙에 가까운 셀이 객체를 탐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 그리드 셀이 이제 바운딩 박스랑 객체의 속성 클래스에 대한 신뢰도를 추정하고 이를 가지고 이미지에서 객체를 찾아내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S 곱하기 S 그리드의 인풋이 들어오면 그죠? 바운딩 박스와 컨비던스로 이렇게 그리고 클래스 프로바빌리티 맵 요 두 개를 합해서 파이널 디텍션을 하는 형태인 거예요. 그쵸? 그거를 좀 어렵게 이렇게 풀어낸 건데요.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근데 지금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친구는 구글 넷이 백본이에요. 그러니까 총 24개의 CNNA가 구성되어 있고 기존 신경망이 구글넷을 사용해서 이미지 분류에 사용했다. 그러면 딱 여러분 무쇠가 뜨죠. 구글넷의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 한계가 요로도 가지고 있겠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실 수 있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논문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로의 문제는 이거죠. 7 곱하기 7의 그리드셀 기반의 텐서가 결합수랑 떠서 나오고 그리드셀의 길이는 30의 벡터로 이루어진 텐서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각 그리드셀의 하나당 두 개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고 있고 하나의 객체에 대해 과도한 양의 바운딩 박스가 감지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게 문제죠. 결국에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너무 많은 바운딩 박스가 나온다.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로의 문제 해결의 접근법은 뭐냐면은 아까 저희가 봤죠 방금 NMS, Non Maximum Suppletion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거예요. NMS 제가 봤죠. 바운딩 박스가 하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이미지에서 보시듯이 각 그리드셋 두 개의 바운딩 박스들 중에서 겹치는 내용을 모두 제거한 다음 확률이 가장 높은 바운딩 박스를 남김으로써 그 문제를 풀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로에로스는 크게 세 가지를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인공신경망이 예측한 바운딩 박스가 그라운드 트루스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오차를 나타내요. 그래서 각 셀별로 객체가 감지된 바운딩 박스를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교해서 이를 로스로 나타내요. 그 두 번째가 이게 지금 로스 식이에요. 첫 번째가 얘예요. 첫 번째가 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수식을 좀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바운딩 박스 여기 있잖아요. 바운딩 박스. 바운딩 박스가 그라운드 트루스랑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러니까 xi 마이너스 xi 닷의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스퀘어잖아요. 이게 예측값인 거죠. 이게 정답값이고. 그라운드 트루스 마이너스 예측값 제곱. 제곱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서메이션을 한 거죠. 그거를 이제 각각 비교해서 로스를 나타내고 두 번째는 바운딩 박스에 객체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나타내는 거죠. 해당 바운딩 박스에 객체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해서 로스로 나타내고 그 바운딩 박스와 상관없이 해당 셀에서 객체 클래스의 신뢰도를 계산해서 로스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로스들을 가지고 이제 분류의 퍼포먼스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NMS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다시 한번 이제 설명드릴게요. 엑셀 검출에서 하나의 인스턴스에 하나의 바운딩 박스가 적용돼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개가 이걸 하나로 합치는 방법이 필요해서 인터섹션 오브 유니온이가 특정 인계점 이상의 중복 박스를 제거해서 중복된 바운딩 박스를 줄이는 방법이다. NMS. 얘를 사용했던 요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공유 드리면 자,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바운딩 박스, 현재 바운딩 박스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져서 바운딩 박스가 중첩되는 게 어떤 식으로 제거가 되는지, 어떻게 로스가 나오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딱딱 잡혔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잘 한번 보세요.
아니, 그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바운딩 박스의 클래스가 개고, 여기 이제 바운딩 박스에 그려지는 거예요. 바운딩 박스 이게 하나 쳐졌죠. 0.5. 그리고 여기 0.3. 그리고 여기 0.2. 그리고 여기 0.1이에요. 또 가장 높은 확률값이 뭐죠? 여러분? 방금 보면 안 된다고? 아,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아, 너맥스 서프리션 인투이션이에요.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바운딩 박스 중에 가장 확률값이 높은 바운딩 박스라는 거랬죠? 죄송합니다. 화면이 안 돼서. 이 0.5죠. 이 바운딩 박스가. 클래스를 개를 분류하는 바운딩 박스. 넌 맥시멈 서프레션 아까 설명드렸고. 그리고 얘가 0.3이야. 0.3인데 개의 확률. 0.2인데 개의 확률. 0.1인데 개의 확률. 그럼 가장 여기서 넌 맥시멈 서프레션을 적용했을 때 가장 확률값이 높은 게 BB 47이겠죠. 얘도 0, 얘는 0. 그래서 얘가 0.5가 나온 거예요. 노트 나온 거예요. 쳐졌지만 얘는 0.3이죠.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케이스는 0.3이니까 얘보다 작으니까요. 이 박스 0.2가 나왔어. 얘도 0.5보다 크지 않아. 맥스 해가지고 이 케이스도 이제 이렇게 계산돼가지고 다 걸러지는 거예요. 그쵸? 맥스 값을 찾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맥스 값을 찾아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현재 절차대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스코어가 몇 점이냐, 몇 점이냐, 몇 점이냐. 뭐를 걸을 거냐. 그래서 샌드박스가 이렇게 나온 거야. 얘는 얘가 제일 높고, 얘는 자전거가 얘가 제일 높고, 얘는 얘가 제일 높으니까 바운딩 박스가 이런 식으로 얘만 살아남고 나머지 죽는다. 그거를 설명드리는 거. 이게 키포인트다. 이해되셨죠? 아, 저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게 전체적인 흐름 본 거고요. 요로 버전 2. 화면 혹시 보이시나요? 화면 잘 하고 있나? 화면 공유 드릴게요. 요로 버전 2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로 버전 2는 마찬가지로 이제 요로 9000이라고도 불려요. 요로 9000이라는 애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도입 이미지의 입력의 해상도를 높임으로써 민 에버리 프리시전을 향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 이미지에 대한 레졸루션을 높여서 입력 이미지에 대한 그런 감별도를 높여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향상시켰고 또한 앵커박스라는 걸 도입했어요. 앵커박스. 여러 크기의 바운딩 박스를 만듦으로써 왜냐면은 요로가 문제가 뭐였냐면요. 큰 객체에 대해서는 탐지를 잘해요. 요로는. 근데 작은 객체에 대해서 탐지가 상당히 떨어졌어요. 작은 객체. 아주 작은 객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요로가 입력값에 대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도입과 이미지 입력 해상도를 높인 거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도입과 이미지 입력 해상도를 높인 거는 작은 객체에 대해서 잘 탐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 에버리지 프리션을 향상시켰고 또한 앵커박스를 도입해서 이 앵커박스 도입한 이유는 뭐냐면 작은 이미지를 잘 탐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크기의 바운딩 박스를 만듦으로써 셀당 2개의 바운딩 박스를 만들니까 요로의 한계를 극복했다. 근데 앵커 박스를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바운딩 박스를 선별해야 돼요. 그래서 K-민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가장 적합한 바운딩 박스의 후보군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의 중간 좌표가 XY 값의 예측이 불안한 경우 발생했는데 요로의 저자는 이를 그리디 셀의 상대 좌표를 활용해서 바운딩 박스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라진 건 뭐가 빨라졌냐라는 건 이미지 객체 감지 알고리즘의 궁극적인 목표가 로보틱스 자율을 아까 얘기했지만 로보틱스는 자율주행 분야잖아요. 정확도와 속도가 같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서 요로 9000의 이 저자는 구글 르넷의 신경망을 개조했어. 그러니까 구글 르넷 아까도 구글 르넷을 패턴을 썼다고 했잖아요. 얘를 개조해서 속도를 향상시켰고 분류 및 감지 학습에 특화된 알고리즘을 만들었죠. 그리고 좀 강해진 건 뭐냐면은 요로 9000은 분류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와 감지 데이터, 디텍션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여기 트리 구조죠. 그렇지 맞죠? 워드 트리 구조잖아요. 그래서 감지된 객체의 종류를 잘 감지해내는지, 감지된 객체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는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별도로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2년 전부터 트렌드가 그래프 뉴럴넷이라고 해야 되나? GNN이 나오게 된 거예요. 2, 3년 전부터.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결합해서 학습할 수 있고 어큐러시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계속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프 뉴럴넷이 2017년부터도 있었는데 점점 그래프 DB라는 게 한 3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래프 DB라고 해서 타이거 그래프라고 있어요. 거기로 가신 분도 있고 한데 아무튼 트렌드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요로 버전 3는 Unincremental Improvement예요. 2018년에 나왔죠. 여기서 개선된 점은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딱 뭔가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논문 베이스를 여러분들이 막 설명하고 논문 베이스에서 얘가 어디에 백본이고 어떤 것들을 사용했고 어떤 것들을 적용했다는 거를 왜 계속 설명드리냐면 이제 이제 2017년 이후부터의 이제 비전이나 그런 연구 방향성들은 계속 결합 논문이에요. 결합하고 통합하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 논문에서 이런 방법론을 차용해 왔을 때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논문을 리서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바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FPN 여러분 아까 봤잖아요. 피처 피라미드 어디서 나왔죠? 이거 RCN, 베스트 RCN 이런 데서 나왔잖아요. 베스트 RCN 아시죠? 방금 배웠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차용해서 요거에도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멀티 스케일에서 피처를 추출하고 쇼커 커넥션 어디서 배웠어요? 쇼커 커넥션. 베스넷. 베스넷에서 나왔잖아요. 쇼커 커넥션. 그쵸? 쇼커 커넥션 활용한 다크넷 53. 클래스 예측 시에는 서포트 맥스 대신에 개별 클래스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한다. 기존 방식은 요런 두 전자 동일하다. 기본 방식은 에 대한 기본 방식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레트넷은 제가 다음 주에 할 건데 레트넷의 논문을 사용한 피규어에서 요런 버전을 추가했어요. 이렇게 봐봐요. 엄청 빠르죠. 엄청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인퍼런스 타임이 이 뒤에가 한참 이 그래프 한참 뒤에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엄청 빠르게 작동하면서 정확도를 높였다. 미네버리 프리시전이 이 정도로 갔다를 검출 수행했다. 그래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우리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에서 스케일 인베리먼트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인베리언트한 속성이라고 얘기했죠. 이미지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베리언트고요. 가장 변하지 않는 강인한 속성. 그래서 예전에는 다양한 크기의 물체를 탐지하기 위해서 이미지 자체의 크기를 워프 크롭 해서 릭사이즈 하면서 물체를 찾았다고 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호그 방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스리프트나 서프, 호그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그런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은 메모리의 시간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는 방법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피처 이미지 피라미드는 여기 방법보다 제가 다 써놨잖아요. 피처 피라미드, 피처라이즈 이미지 피라미드 이 방식은 이 방법은 각 레벨에서 독립적으로 특징을 추출해서 데이터를 탐지하는 거거든요. 독립적으로. 연산량과 시간 관점에서 비효율적인 현실에 너무 적용하기 독립적이기 때문에. 근데 싱글 피처 맵 이 방법은 컨볼루션 레이어가 스케일 변화에 로버스트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특징을 압축하는 방식이에요. 특징은 점점점 스케일이 줄어들죠. 하지만 멀티 스케일을 사용하지 않고 한 번에 특징을 압축해서 마지막에 압축된 특징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져요. 거기서 현실된 어떤 피처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이미지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피처 피라미드 피처 하이라키 이 방식은 서로 다른 스케일의 맵을 특징 맵을 이용해서 멀티 스케일 특징을 추출하는 거죠. 여기서 추출하고 여기서 추출하고 여기서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레벨에서 독립적인 특징을 추출해서 객체를 탐색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미 계산되어 있는 상위 레벨의 특징을 재사용하죠. 내 특징을 재사용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만 사용하죠. 뭔가 손실된다는 거. 이는 시그널샷 디텍션에 사용된 방식. 근데 피터 피라미드 네트워크는 뭐냐면은 과거 탑다운된 방식을 특징으로 추출을 해요. 이렇게 하되 하되 여기에 로우 레졸루션과 하이 레졸루션을 묶는 방식. 여기서 온 것들을 그리고 여기서 다시 얘를 확대하면서 묶는 거죠. 각 레벨에서 독립적인 특징을 추출하고 각 객체를 탐지하는데 상위 레벨에 이미 계산된 특징을 재사용하니까 멀티 스케일 특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다시 탐지된 것들을 프레딕션 하면서 다시 복원하는 방식이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운딩 박스 프레딕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로 버전 3에서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는 방법은 요로 버전 2랑 동일한데 TX, TY, TWT 아까 이번에 보여드린 팀이죠. 지금 모의 함수를 거쳐서 0하고 1로 제한이 그리고 CX, CI가 더해서 바운딩 박스가 되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처럼 이제 뭐냐면 이런 바운딩 박스 이렇게 이제 그리드셀 가지고 만든 이 방법 자체가 다양한 정도와 기법으로 바운딩 박스 한 번에 업데이트되는 범위를 제한해서 학습의 스테빌리티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학습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건 이 방법을 보고 이거죠. Sum of scalar error loss. 로스를 썸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로스 3개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요 로스 3개. 요거를 한마디로 요 슬레에서는 요걸 써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각의 로스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썸메이션. 여러 로스의 스케일을 해서 썸메이션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요로의 변전사, RC는 변전사를 나눠서 하냐면 그렇게 보면은 논문이 금방 읽혀요. 그리고 훨씬 빠르게 읽히. 그래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논문을 어디까지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면은 훨씬 더 그걸 비교하면서 보면 훨씬 빠르게 읽혀요. 그렇죠? 오브젝트 니스 스코어라는 건 객체를 포함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사용하며 예측됩니다. 그렇죠? 만약 바운딩 박스가 다른 바운딩 박스보다 그라운드 트루스가 높은 IOU를 지니면 1이 돼요. 그리고 하나의 바운딩 박스가 그라운드 트루스에 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프레딕션과 프레딕션 어크로스 스케일도 어떻게 보면은 방법론인 거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즘 버전 8까지 나왔어요. 2020년 4월에. 옵티멀 스피드 앤 어프로치 오브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나오죠. 개선된 점은 요로 버전 4가 요로 버전 3보다 성능이 더 향상됐어요. 요런 버전 4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있어요. 단일 GPU만으로 빠르고 정확한 객체 감지 모델을 학습할 수 있고 백오브 프리비안 오브 백오브 스페셜스 방법과 같이 최신 객체 감지 방법이 도입됐고 CBN 크로스 인터레이션 엣지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펜 패스 어그리게이션 네트워크 STEM 그리고 스파셜 어텐션 모듈 같은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인공 피경망의 학습 형성에 효율적이고 적합하게 구성됐다. 구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계속 연구가 되는 거예요. 이쪽 학문들이. 요로 버전 5도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논문이 안 나오고 코드만 나왔어요. 네, 코드만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또 실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동일합니다. 기터브 가져가지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 기터브 가셔가지고요. 기터브 가셨죠? 여기까지 오셨죠? 요겁니다. 요로. 네, 감사합니다, 다영님. 네. 가셨죠? 여기까지 가셨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습 시간이 좀 한 15분 정도 걸릴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뭐 그냥 돌리면 돌아가게끔 제가 안 만들어놨어요, 이제.
이제 조금씩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같이 고칠 거니까. 네, 이해하셨죠? 오프닝 코레. 그래브로 복사. 이제 여기까지는 뭐 그냥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뭐. 여기까지 오셨죠? 4분 오셨죠? 런타임 뭐 런타임 비유로 하시고요. 다영님이 열심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제가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실행을 일단 실행을 하면 별처럼 뜨면은 세션을 끊어주셔야 돼요. 얘는 중간중간 좀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잡는 거를 같이 잡으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다크넷이라는 여기가 요로의 그 요로 1부터 5까지 다 있는 그 사이트예요. 요 다크넷이라는 요 사이트가.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받아오는 거예요. 클론 해가지고 얘를 어디다 받아오냐면 저희 구글 드라이브에 받아오는 거예요. 다크넷 해가지고 걔를 여기에다 받아오는 거예요. 저희 데이터 쪽에 다크넷을 받아와서 다크넷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해서 지금 다크넷으로 물체 탐지를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가져온 걸로 prediction.jpg. 자, 다시 한번 코드 설명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그 구글 콜앱에 있는 컨텐츠 공간에다가 다크넷이 있으면 다크넷 폴더를 지워라. 그 다음에 이 컨텐츠 공간에다가 클론을 한 거예요. 지금 에러 짝짝 나죠? 에러 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 설명하면서 이제 풀어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받아서 클론해서 컨텐츠에 다크넷이 지금 생겼어요. 생겨서 얘를 빌드한 거예요. 이 컨텐츠에 다크넷을 메이크, 빌드를 해. 빌드한 다음에 ls-l로 실행 파일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빌드도 확인해 보는 거죠. 빌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컨텐츠 다크넷 wget으로 해서 요로 v3의 웨이트를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가져와서 그 컨텐츠 다크넷을 갓센을 실행하고 거기에 이제 독 이미지가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데이터에 여기 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여기 CFG에 요로 V3 컨피그레이션이 있어요. 같이 따라오고 계시죠? 저만 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같이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여기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 다 있어요. 이걸 다 이 체계를 알아야지 수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네, 한다는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열심히 하고 감사합니다. 이거 왔어요. 그럼 얘가 지금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 개랑 이 강아지랑 강아지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웨이트를 써가지고 디텍션을 한 거예요. 탐지를. 이 다크넷 우리가 클론 떠온 걸 가지고 탐지를 했을 때 지금 딱 아까 보였잖아요. 그랬어. 아 여기구나. 아까 딱 이게 보인 거잖아. 그쵸? 아까 우리가 예제한 거 딱 보였죠? 그 다음에 이 파이썬 케라스로 지금 우리가 이 코드를 변환해서 지금 케라스 코드를 변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깃클론 해가지고 케라스 요로를 다시 받아와서 케라스 요로. 자, 얘 다크넷이고 케라스 요로를 받아온 거예요. 케라스 요로. 그래서 케라스 요로를 받아와서 거기에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카피를 하고 웨이트를 카피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값들을 한번 여기 요로 v3 cfg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요로 v3 cfg 이 파일의 앞에 헤드를 까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에러가 났네? 여기서 에러가 났어. 뭐야? from keras normalization, batch normalization. 왜 에러가 났냐면 얘가 디플리케이트 돼서 그래요. 지금 콜의 환경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럼 얘를 까야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얘로 바꿔요. 예? 컨트롤 C, 컨트롤 C. 예? 여기까지 하셨어요. 컨트롤 C. 그래서 얘를 컨트롤 V, 컨트롤 V, V. 그죠? 그 다음 돌려요. 하고 계시죠? 컨트롤 CV 돌아가죠? 여기까지 돌리시면 돼요. 그렇죠. 됐어요. 네. 다영님 됐습니다. 네. 돌아갔어. 그 다음에 여기 돌렸으면 이제 나왔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돌립니다. 기다리면 돌아갈 겁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요 기대에 있는 걸 끌어와서 이 GitHub에 있는 걸 끌어와가지고 요 안에 코드를 돌리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코드가 패진화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쪽 드라이브의 코팅에 있는 우리 데이터형의 코팅에 있는 그 코드를 고치면서 돌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요 사람이 코드를 최신화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최신화 안 한 거를 우리가 바꿔서 지금 고치면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여러분이 이제 GitHub에 있는 코드를 참조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역량까지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죠. 탐지대상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면 네, 이게 보였어요. 스테이트가 나왔죠. 그다음에 실행하시고 그럼 이게 지금 코코 데이터셋에 있는 클래스들의 이름이에요. 코코 데이터셋에서 학습한 클래스들의 이름. 지브라, 기레프, 기린, 백팩, 우산, 핸드백. 그러니까 코코 데이터셋에서 지금 현재 이 모델 파일에 트레이닝된 클래스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결과값 이름.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서 이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없구나를 알 수 있어요. 왜 아웃풋 값으로 얘네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클래스 이름이 있고 그래서 돌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에러가 났어요. 여기 제가 에러 발생 시 확인 내역 수정이라고 다 표시 났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하면서 돌리면 돼요. 그 모델.점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거든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 부분을 얘로 바꾸는 거죠. 보시면 됩니다. 생각하실 거 없어요. 네. 그러면 또 에러가 났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그 파일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게 GPU 유틸 요 친구가 문제거든요. 이 친구도 요 친구로 최신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콜앱에서 제공하는 그 라이브러리들이 최신 라이브러리들이기 때문에 이 코드들이 최신화가 안 돼 있으면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잡아주는 겁니다. 돌리는 돌아가죠. 얘를 돌. 놓쳤어요, 다영님? 어, 다영님 혹시 여기인가요? 여기? 어떤 에러인지 저한테 찍어주시겠어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 여기죠, 여기. 여기 요로점 파이 여기거든요. 요로점 파이에서 보시면, 네, 다영님, 요로점 파이에서 요 부분, 요 부분을 요걸로 바꿔주시면 요 부분이 지금 저랑 다를 거예요. 포럼 텐서플로우 파이썬 케라스 유틸 멀티 GP 요걸 바꿔줘야 돼요. 여기가 케라스 뭘로 되어 있을 거예요. 다영님, 여기를 요걸 긁어서 요 23번째 라인 긁어서 붙인 다음에 돌려주시면 돼요. 파일 여는 법. 파일 여는 법은 아까 에러 나면 에러를 더블 클릭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 보시면 컨텐츠 케라스 요로3잖아요. 여기 요로3 가서, 여기 가서, 여기 요로.파이 있어요. 요로.파이에 더블 클릭하시면. 그리고 요로3의 모델.파이는 여기서 요로3의 모델.파이,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하셔서, 됐죠? 됐습니다. 홍보민원 되셨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요로도 돌려본 거예요. 이렇게 홍범님과 다영님처럼 저한테 질문을 즉각적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빨리빨리 반응을 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요로 3로 지금 사람을 디텍션 한 겁니다, 지금. 이거 아까 그럼 이게 뭐죠? 사람을 하나로 뭉뚱그린 게 아니라 개별 사람으로 다 보고 디텍션 한 거죠. 딱 시간 맞췄네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어떠셨습니까? 요로까지. 이런 거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드 레벨로 여러분이 지금 콜랩으로 해가지고 콜랩의 환경까지 보고 기존 코드까지 변경하면서 지금 돌려본 거잖아요. 이런 강의가 많진 않아요. 저도 예전에 강의 많이 하기도 하고 들어도 봤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논문 베이스로 알려주는 강의가 많진 않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주요한 포인트들을 잡아가면서 비교해주고 패턴이 뭔지까지 알려주는 강의는 저도 못 들어봤어요. 저도 그런 강의 있으면 듣고 싶거든요, 솔직히.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못 들은 것도 있겠지만, 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 강의 자료는 다 공유 드릴 겁니다. 강의 자료는 다 공유 드릴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좀 깊게 볼 거예요. 지금도 제가 트랜스퍼 러닝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다음 차트에는 좀 깊게 볼 거고, 다다음 차트에서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깊게 볼 겁니다.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깊게 볼 거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논문 베이스로 논문과 코드를 같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걸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동떨어져서 보면은 이게 잘 재미가 없거든요. 밀접하게 좀 보면은 근데 좀 잘 들어옵니다. 그쵸? 그런 부분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어, 오늘 이렇게 주말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